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금천 50플러스에서 엑셀 과정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렸고, 우리 강좌에 나온 내용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50플러스 센터에 엑셀 기초와 실무라는 과정으로 이제 강의를 개설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4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 엑셀을 과연 4번 공부하면 아느냐? 쉽게 말해서 저기 태평양에다가 설탕가루 좀 뿌려 놓으면 그게 단맛이 날까 과연? 그래도 설탕은 뿌렸다라는 의미는 있겠지. 그렇지. 단지 엑셀을 전혀 몰랐다가 엑셀이라고 하는 거에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만 잡으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도 알차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습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댁에 가시면 엑셀에 관련된 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가정에 엑셀 책이나 뭐 이런 책들이 다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서점에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엑셀에 관련된 책자 있으시면 기초책, 두꺼운 거 사지 마시고 아주 기초적인 책을 한번 보셔가지고 하나 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가 또 필요하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수업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엑셀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공을 해요. 가공. 멋있게 꾸며야죠. 근데 도대체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대략 알고는 시작을 해야 돼. 엑셀은 표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표 계산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로 세로 표처럼 만들어서 표처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네모 칸들이 있어요. 모는 종이처럼 굉장히 큰 칸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빨간색 장부, 그 회계 장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이제 숫자를 쓰고 지출인지 수입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계산했는데, 이거를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공간에다 입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공을 한다는 게 이제 뭐를 가공하는 거냐면 되게 많아요. 계산도 해야 돼.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합계도 계산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료 분석도 해야 돼요. 1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을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중에서 식자재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교통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외식하는 데 사용했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간 지출 비용, 주유비라든지 아니면 뭐 톨게이트 뭐 이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범칙금을 낸 게 있다든지 하는 거, 뭐 이런 거, 세차비라든지. 그래서 분석들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래프로 출력을 하면 좋아요. 그래프. 저는 이거를 매달 이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제 납입 명세서가 오면 이거를 컴퓨터로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은 이제 관리부 중에서 전기요금이 매달 어떻게 바뀌는지, 가스요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프로 나와. 그래프로. 아무래도 가스비는 겨울철이 많이 나오겠죠.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많이 나오고, 수도,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름철, 겨울철 없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와요. 요즘 이제 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은 이번 달에 얼마큼 썼는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큼 썼는지, 다른 세대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나왔고 적게 썼는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저는 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한 많이는 2배 정도 많이 써요. 전기를. 컴퓨터 돌아가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컴퓨터가 돌기 한번 이제 많이 돌 때는 뭐 스마트폰 빼고 이제 컴퓨터만 돌릴 때 많이 돌아가면 한 8대 이렇게 돌아가요. 막. 저도 컴퓨터를 3대, 노트북을 3개를 쓰거든요. 데스크탑 2개 하고. 그러면 또 하나의 컴퓨터로 작업하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 대를 동시에 켜서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분석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지난달에 비해서 식자재를 많이 썼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식자재를 좀 줄이자. 외식을 한 게 금액이 많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줄이자. 뭐 문화비 지출 같은 거, 전체 책 구매하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책 구매하는 것도 좀 덜 쓰자. 뭐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이에요. 자,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엑셀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저는 여기 바탕화면에 엑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엑셀이라고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없어요, 이게. 이 강의실에는 엑셀,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엑셀이라고 있네요, 엑셀. 알파벳 순으로 ABCD 순으로 엑셀이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엑셀이 이렇게 떠요. 이게 엑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목록은 여기에 누군가가 사용했던 흔적이에요. 흔적. 이준희라는 분이 여기 선생님이신지 몰라도 이분이 여기서 문서를 만드셨던 게 여기 나와 있고요. ITQ 자격증 공부하셨나봐, 여기서. 이런 게 이제 흔적이 보여요. 근데 이런 흔적이 남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했는지 남들이 알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지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종이에다가 문서를 새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뭐 엑셀을 처음 모르시는 분들 엑셀을 자습서처럼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엑셀 시작을 눌러보면 이제 여기 수식 자습서라든지 무슨 자습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맨 땅에 박치기 하듯이 그냥 배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설명서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는 지구상에 엑셀이 등장할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영어로 된 설명서 몇 개는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영어 설명서만 달랑 오거든. 영어 실력도 안 좋은데 그거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더 불편해.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모르면 그냥 꺼.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생각나면 또 해보고. 그러다가 저도 몇 개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몇 개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그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하나씩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4번 수업할 내용을 저 혼자 공부할 때는 한 4-5년이 뭐야 더 걸렸던 것 같아. 여러분이 댁에서 혼자서 엑셀을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들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낮에는 또 다른 데 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다니면서 공부해. 유튜브로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유튜브라는 게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적인 것만 유튜브에 있는 거지 알짜배기를 유튜브에 안 넣어. 돈을 내고 공부를 하러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새 통합 문서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게 엑셀 화면이에요. 엑셀 화면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간에 보면 통합문서 1 하고 엑셀이라고 떠 있죠. 그렇죠?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 제목줄. 제목. 그 다음에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부터 도움말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를 우리는 메뉴 탭이라 그래. 탭.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탭 구조라 그래. 탭 구조. 그리고 이제 홈을 누르면
붙여넣기, 잘라내기, 복사하기 이런 게 나오고 삽입을 누르면 뭐 또 다른 메뉴가 보이고 수식을 누르면 또 수식에 관련된 메뉴가 펼쳐지죠. 그렇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리본 메뉴. 리본. 머리에 묶는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띠처럼 그렇게 생겼다 해서 이거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붙여넣기는 흐릿하고 잘라내기나 복사는 진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붙여넣기는 여기서 안 돼요, 현재. 왜냐면 복사를 눌러야만이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수식에 가시면은요, 막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기도 합니다. 엑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뉴가 바로 수식이라는 메뉴입니다. 근데 엑셀을 배우시려면 이 수식을 나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쌀을 사서 쌀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쌀을 씻고 이제 밥솥에다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물 양을 맞춰서 뚜껑을 덮고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마솥에다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궁에다가 불을 질러서 가열을 해서 포글포글 끓어오르면 불씨를 좀 빼서 뜸을 들여야 돼. 근데 뜸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쿠쿠 압력 밥솥에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덮고 버튼 누르면 맛있는 뭐 밥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 음성으로도 출력해 주거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 콩 한번 갈아 먹으려면 콩 불려서 맷돌에다 넣고 돌려야 되고 맷돌 씻어야 되는데 믹서기에다가 뚜껑 덮고 버튼만 누르면 착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 기능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영어로 함수라 그래. 함수. 우리 과거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미적분 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도 기억나실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합계를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이런 거를 데이터가 한 5,000개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000개. 5,000개를 내가 더하고 싶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옛날 같으면 주판 두들겨 가면서 계산기 둘러가면서 5,000개를 버튼을 눌러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실수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는 그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5,000개 아니라 50만 개건 500만 개건 그냥 탁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함수를 배워두면 편하지. 쿠쿠 압력밥솥이나 믹서기 같은 게 바로 함수라는 기능인데 이건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울 일은 아니고 좀 더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로 인쇄도 해야 되잖아요. 인쇄. 그게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야. 레이아웃. 여기 가서 이제 인쇄를 어떻게 할 건지 가로 용지로 인쇄할 건지 세로 용지로 인쇄할 건지 이런 거 이것도 다 인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인쇄 전문가들이 다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교재를 보면 이렇게 글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림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이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게 삽입이야. 삽입.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도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 뭐 차트도 있고 여기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삽입 뭐를 집어넣을 때 쓰는 기능이지. 홈. 홈이란 영어 단어 들어보셨죠? 홈이 뭐예요? 집이잖아. 집. 그런데 이 홈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 컴퓨터에서 홈페이지 그러잖아. 홈페이지. 자, 제가 아까 여기 제 홈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갔다 이렇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홈을 눌러. 홈. 그럼 처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컴퓨터 상에서 홈 그러면 무슨 뜻이다? 처음이다라는 거죠. 처음.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제 그런 용어들도 컴퓨터 하시다 보면 배우게 돼요. 그거를 막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떨게를 막 눌렀더니 뭐가 눌려졌나 봐. 그럼 이제 엑셀에 대한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위에는 제목줄이 있고 메뉴가 보이고 리본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 A, B, C, D 1, 2, 3, 4 이런 게 보여요. 그렇죠? A가 첫 번째고 B가 두 번째고 1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라는 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키보드 내려다 보시면 동서남북 방향키가 있죠. 그 방향키에 오른쪽 가는 방향키 눌러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D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맨 앞으로 가고 싶으면 그 화살표 위에 보면 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홈키. 그거 누르면 A번째로 와요. 홈이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시작.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럼 얘 끝은 어딜까? 얘 끝은 어딜까? 아래로 내려가면 1, 2, 3, 4로 가는데 저 아래쪽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엑셀을 오랫동안 썼지만 맨 끝까지 데이터를 입력한 경험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키보드 내려다 보시면 맨 아래줄 왼쪽에 CTR이라고 적혀있어요. CTR에. 그걸 컨트롤이라고 해요. 컨트롤. 컨트롤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거는 누르지 마시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한자 키하고 똑같이 사용돼요. 컨트롤 키가. 그 왼쪽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시고 내려가는 거 눌러보세요. 내려가는 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나? 순간적으로 핵 내려가죠. 그렇죠? 1048, 576까지 내려가죠.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걸 누르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메모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방향키. 방향키를 이용하여 좌우 상하를 누르면 셀들의 위치가 이동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 그러면 아래 방향키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엑셀의 가장 아래로 이동을 얼마큼 이동을 했어요? 1048, 576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104만 8,576번째 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가는 거 눌러볼게요. 오른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걸 누르면 엑셀에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볼까요? 얼마큼 이동했나 보면 XFD라는 데까지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첫 번째고 B가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해서 XFD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XFD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16,384번째예요. 그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름을 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학번을 쓸 거고, 여기다 국어 점수를 입력하고, 영어 점수 입력하고, 수학 점수 입력하고, 뭐 이렇게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항목들은 옆으로 나열해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이 과연 몇 명이냐 이거지. 100만 명이 넘는 학교가 있을래나? 대학이 아무래도 인원이 많겠죠. 중고등, 초등고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 안 돼요. 저도 거기를 몇 번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의 학교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교에 40만 명을 입력하려면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서울의 인구로 입력하려면 부족하죠. 서울에는 1,000만 명이니까. 아니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서울시에서 알아서 입력하겠지. 그걸 우리가 뭐하러 신경을 쓰겠어. 공공기관에서 신경 써서 하겠지.
그러면 금천구에는 구민이 몇 명이나 살까? 약 자치구당 40만 명 정도? 그래서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한 1000만 명 예상을 하는데 40만 명이면 여기도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밑에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종이 한 장이야.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100만 조로 입력하는데 현재 종이가 3장 있잖아요. 3장. 시트가 255개까지 생성이 가능해요. 현재는 종이가 3장이지만 25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2023년도 데이터, 여기는 2024년도 데이터, 2025년도 데이터 해서 255년 동안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이 파일, 엑셀 파일 하나를 2023년도 데이터로 하고 또 하나 문서를 또 만들면 되겠지. 걱정할 줄 알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목이 있잖아. 항목이 몇 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 16,384개까지 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네이버나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 이름이 뭐냐, 닉네임이 뭐냐, 예전에 취미가 뭐냐, 또 어디는 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뭐 이런 거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아봤자 한 20가지 데이터, 20가지 항목 정도가 되지, 뭐 16,000개까지 입력하지는 않거든. 엑셀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업무는 다 가능해요. 내가 엑셀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공간이 부족해서는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예. 여러분이 이제 그 수강 신청하셨잖아요, 센터에. 그렇잖아요? 수강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른쪽 위에 대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컴퓨터 어딘가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엑셀로 저장을 해서 받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명단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는 수강 신청을 하면 그게 엑셀로 저장이 돼서 출석부를 출력해라 그러면 엑셀로 탁 출력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엑셀로 자동으로 딱 변환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걸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엑셀로 변환시키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알아서 촥 목록이 나오게끔 그렇게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그래야 직원들이 편하지. 우리가 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벽시 뿌려가지고 수확하고 그거를 탈곡해서 정비소에 가서 그거를 다 벽시를 까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도정해서 밥을 해 먹으려면 너무 힘들잖아. 쌀가게에서 쌀을 사 먹는 게 편한 것처럼 다 그렇게는 해줘요. 누구라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혀 없으면 내가 직접 해야지. 쌀을 재배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컴퓨터 IT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다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알면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컨트롤하고 오른쪽, 그럼 맨 오른쪽으로 가고, 컨트롤하고 아래로 하면 맨 아래로 내려가고,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면 A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A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이제 키보드를 누르실 때 눈이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그렇죠? 컨트롤이 어디 있는지, 홈이 어디 있는지, 오른쪽, 왼쪽, 아래가, 위아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손이 익혀져 가지고 키보드를 내려다 보지 않아도 컨트롤 오른쪽, 아래쪽, 홈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지. 타자 연습하듯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숙달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저를 불러서 괴롭히시면 돼요. 그럼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엑셀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또는 보관하느냐, 셀 주소에 기억한다. 셀 주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셀이 뭐냐? 요 칸 하나하나를 셀이라 그랬어요. 이걸 셀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세포. 우리 세포 하나를 영어로 셀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C라는 데하고 E라는 숫자가 만나 여기다가 셀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이게 C의 두 번째 셀 그래. C2 셀 그래. 여기는 A1 셀, B1 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제 여기서 클릭했잖아요. C하고 E가 만나는 클릭하니까 여기 C2라고 써 있거든. C2. 이게 셀 주소야. 여기는 A1 셀. 그래서 세로 영문자 가로 숫자 세로 가로가 만나는 셀의 주소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용어들이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안 해봤거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여기 건물, 이 건물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천구 무슨 로 하고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를 알아야 여기다 무슨 물건을 보내든 할 거 아닙니까? 엑셀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100만 줄 이상 입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는 셀 주소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안녕이라고 써보시면 돼요. 이게 숫자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지우지 마시고 키보드 맨 왼쪽 위에 보시면 뭐가 있죠? ESC라고 있죠. ESC. 그거 누르면 그냥 사라져요. 막 쓰다가 이렇게 망쳤잖아. ESC 누르면 사라져. 그거 다시 쓰시면 돼. 근데 이제 글자를 몇 글 틀렸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지만 글자를 막 잘못 썼을 때는 글자를 이렇게 잘못 썼을 때는 ESC 누르면 싹 지워지는 거예요. ESC 키 누르는 거 있죠? ESC 키. 원래는 이렇게 읽어요. Escape. 자, 우리 이제 키보드에서 ESC라고 있잖아요. ESC. 원래는 Escape라고 읽어요. Escape라고 읽는데, 사용 중에 취소 작업을 할 때 많이 써요. 취소 작업.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뭐 저장 명령을 걸었는데 저장 명령을 걷다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ESC 누르면 취소가 돼요. 무슨 작업하려다가 뭐 화면에 뭐가 뜨잖아요. 그럼 취소 ESC 누르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 근데 얘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 때나 탈출할 수 있는 게 escape예요. 우리 여기 문자 위에 보면 저기 비상구 있죠. 그렇죠. exit라고 하는 거. 쟤는 길이 정해져 있는 탈출이고 escape는 길이 없이 아무 때나 탈출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엑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데이터를 입력하자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입력. 그쵸?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 조금 전에 한글도 쓰고 영어도 썼죠? 그렇죠. 한글 입력해야 되고, 영문 입력해야 되고, 한자 입력해야 되고, 기호 입력해야 되고, 특수문자 입력해야 돼요. 한번 해볼 겁니다. 한글이 뭐고 영문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기호는 뭐고 특수문자는 뭐예요? 기호. 우리 키보드에 보면 ABCD 말고 점,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거 있죠? 골뱅이. 키보드에 있는 건 기호라고 하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도 있거든. 목욕탕 기호, 전화기 모양, 뭐 화살표 같은 거. 제가 좀 전에 여기다 이렇게 요런 거 썼잖아요. 요런 거. 키보드에 이거 없잖아. 이건 특수 문자야. 이런 거 입력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한글은요, 그냥 쉬워요. 쓰시면 돼. 반가워요. 이렇게 반가워요라고 쓰는데, 제가 모르고 영문 상태 썼거든요. 이렇게. 자꾸 엔터를 탁 치면, 얘는 조금 전에 이게 반가워요를 우리말로 썼단 말이야. 콩글리시가 아니라 키보드에 있는 걸 썼는데 엑셀이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런 영어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썼을 거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굿이란 god를 썼는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없잖아. 이런 우리말이 없잖아. 해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는 아 굿이구나 하고 또 바뀌어줘 알아서. 한글 영어를 굳이 한영키 있잖아. 한영키를 안 누르고 써도 이정민 훈장이라고 썼는데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근데 잘 써보세요. 그냥 옆에다 그냥 막 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쓰는데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떤 거를 썼더니 안녕이라는 글자는 온전히 다 보이는데 이정민 훈장은 뒤에 글자가 조금 잘리는 느낌이 있고 동해물과 백두산은 넘어갔어 화면을. 그쵸 화면이 넘어갔죠. 다 안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딱 보이는데 조금 전에 백자가 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엑셀은요 우리말 4글자 정도가 딱 보여요. 4글자. 반가워요 하면 정확히 잘 보이는데 이정민 훈장은 5글자잖아. 이게 뒷글자가 좀 잘려나갈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이게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요 위에는 보여. 요 위에는 보여.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는데 옆에는 안 보이거든. 얘를 지우면 보여. 아 지우는 거는요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위에 딜리트라고 있어요. 딜리트. 그거 누르면 지워져요. 삭제하는 키는 그 엔터 오른쪽에 보면 딜리트라고 있죠. 딜리트. 그거로만 지우는 거예요. 다른 거로 지우는 게 아니라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지운 거를 또 되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걸 모두 통째로 지웠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살릴 수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말은 한글은 4글자 정도. 4글자 정도가 들어가요. 4글자 정도가 들어가고 4글자가 넘어가면 화면이 밀려나가. 영어는요. 영어는 A, B, C, D, E, F, G 하고 H, I, J 숫자로 쓰면 숫자를 쓰니까 아까 보니까 1, 2, 3, 4, 5, 6, 7, 8, 9, 0 잠깐 여기다 써볼게요. 9글자가 안 나오죠. 8글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문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8자 정도. 8자 정도만 보여요. 그 넘어가면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숫자는 보세요. 제가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온전히 다 보이죠.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분명히 밀려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려나가는데 엔터를 딱 치면 이상하게 변해요. 어떤 거는 온전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온전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숫자가 이렇게 막 길어지면 1.23, 1, 2, 3 곱하기 10의 20승 수학적인 거로 바뀌어요. 이런 거는 짧으니까 또 온전히 다 보이는데 그래서 엑셀에서는 숫자가
16자까지 출력이 돼요. 16자리가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16자리가 20자리, 30자리 숫자도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알아서 계산해줘. 화면에는 16자리까지만 주로 보이는. 이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여튼 입력을 했더니 눈에 보이면 되지. 제가 숫자를 썼더니 이게 숫자가 아니라 뭐 다른 거로 보이지는 않잖아. 숫자로 보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말 같은 거를 쓰게 되니까 글자가 어떻게 됐다? 밀려나갔잖아,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으면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건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 분명히 밀려나갔잖아. 이렇게 밀려나갔잖아. 그렇다고 얘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A라는 칸이 있고 B라는 칸, C, D, A, B, C, D 칸이 있잖아요. 이거를 열이라 그래요. 열. 칸을 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 문자라고 하고 1, 2, 3, 4는 줄이잖아. 줄. 이거를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래서 행 숫자. 열 문자라 그래요. 열 문자. 근데 열 문자에는 A, B, C, D 클릭하면 길게 세로 이렇게 블럭이 돼요. 밑에 100만 줄까지 블럭이 돼요. 그런데 그 열 문자하고 열 문자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 경계선. B하고 C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보이시죠? 분명히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벌어져. 근데 여기는요.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어. 이렇게 넓었을 때가 있는데 비어 있잖아요. 여기 많이. 그러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고, 이렇게 휘접을 때 있잖아요. 휘접을 때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공간을 확보해 줘요. 이것도 엑셀 배운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걸 배운 건 아니니까. 왜 영어로 된 설명서는 봐도 모르니까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얘가 이렇게 너무 넓으면 흉하죠. 그렇죠? 그러면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조절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에 있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는 거죠.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그다가 이렇게 너무 휘잡아지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서 조절이 되더라 이거지. 어렵진 않죠. 그렇죠? 요 경계선 A와 B, C, D 열 문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좌우로 늘리시면 너비가 조절이 돼요. 당연히 숫자도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하면 높낮이가 바뀌어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조절이 되고. 알아서 조절이 안 되는. 제가 어디서? 자,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강제로 너비를 좌우로 조절해야 되고요. 뭐라도 글자를 쓰게 되면 이제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조절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도 쓴단 말이야. 한자 쓰는 거 설명드릴게요. 한자는요. 자, 여기 이제 지저분하게 좀 지우려고 그래요. 이거를 지울 때는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A 왼쪽에 삼각형 보이세요? 1 위에 삼각형? 얘를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 줄. 여기 삼각형을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근데 지워지긴 지워졌는데 너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죠. 아까 너비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너비는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우셨어요? 자, 한자 변화는요. 한자 변화는 첫 번째
한글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 키를 누른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교육. 그러면 교자를 쓰고 교자를 쓰고 한자 키가 있죠. 한자 키. 우리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가 있죠. 얘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눌러도 된다? 오른쪽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오른쪽 컨트롤 키. 그런데 약간 달리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자를 썼을 때 교자가 시커멓게 깜빡거리죠. 이거는 교자가 완성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마우스로 뒤에를 클릭하거나 그러면 교자가 깜빡거리는 게 사라졌잖아요. 이거는 완성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한자키 누르는 거하고 요럴 때 한자키 누르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가르칠교, 사길교, 학교교. 근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뒤에 가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별도의 창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렇게 떠요. 그때 이제 요걸 누르게 되면 교자가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교자가 나왔는데 아까 요럴 때 나왔던 요거는 우리나라 우리말 윈도우를 쓰잖아요. 지금 한글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근데 여기 뒤에 갔을 때 한자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떴잖아요. 이거는 엑셀이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그런데 어떤 게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글자를 쓰려고 그래. 교육. 그러면 교자 따로 육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쓰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어가 나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변환이 돼서 편하지. 그러니까 얘 따로 해서 교자 따로 해서 교자 따로 한자키 눌러서 받고 육자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변환시키면 편하더라 이거지.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요 뒤에다 클릭하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한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자 사전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큰데 나라 이름 한 백성민 해가지고 부수 획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을 시키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굳이 이 글자를 한자로 변환시켜서 쓰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과거에는 자필 이력서를 해서 손으로 직접 이력서를 썼단 말이야. 이때 한자로 표기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름을 한자로 써라 뭐 이런 거를. 근데 요즘은 문서상에 한자를 굳이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데 한자를 써서 표기를 하세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히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거나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거는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쓸 때는 한자로 표기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자를 굳이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보통 문서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이제 공문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표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굳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꼭 한자를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자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제 이정민이니까 이자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 오얏나무 이. 대한제국의 상징이 오얏, 자두. 그 자두라는 게 이제 오얏이라는 게 자두의 옛말이거든요. 그 대한제국, 그게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씨들이 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오얀이를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두 모양, 자두 이파리, 꽃이파리가 이제 문양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를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써요?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럴 때는 요 뒤에 가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한글 한자로 바꿀 거냐? 한글 옆에 한자로 바꿀 거냐? 한자 옆에 한글로 같이 표기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한자로만 바꿀 게 아니라 한글을 쓰고 옆에 한자로 병행 표기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때 요거 한자 옆에다가 한자를 먼저 쓰고 가로 옆에다가 우리말을 써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엑셀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실 그러면 이제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 한자 옆에다가 우리말로 같이 병행 표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이걸 하겠지. 제가 원하는 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찾나요? 한자가 없다고요? 아니 아까 기회에서 기회가 아니었나? 아니 기회를 쳤는데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쓰는 한자인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기회에서 아니 기회가 세 개밖에 안 나는데 아까 위기였나요? 어떤 글자를 한번 찾으셨는데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홍이라는 글자를 찾아봤더니 홍.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커먼 글자가 있고 파란색 글자가 있고요. 붉은색 홍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자들이에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자고 이 파란색은 자주 쓰지 않는 한자들이에요. 이 붉은색 한자는요. 거의 쓰지 않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는 쓰는 이제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한자를 표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옆에 파란색이나 붉은색이 되어 있는 한자를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 검정색으로 된 한자만 표기가 된대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제 출생신고할 때 시골에 있는 면사무소라고 하죠. 면사무소 그 직원 아저씨가 한자를 잘못 썼어요. 저는 이제 정자를 조정정자를 쓰는데 조정정자 요거 말고 요거 이 조정정자를 쓰거든요. 조정정자를 쓰는데 제 출생신고할 때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민책받침변인데 책받침 위에 하나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족고상이 없는 한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한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여기다 찍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출생신고할 때 잘못 적었다고 해서 정정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릴 적에. 예. 제 병역수첩에는 또 민자가 백성민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백성민자가 아니라 민첩할 민자를 쓰는데 제 병역수첩에는 백성민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옛날에 이제 방위근무자가 민자 하니까 백성민자를 많이 쓰니까 이거로 대충 썼나 봐. 뭐 상관없죠. 그거는 제 법률적으로 쓰는 뭐 서류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다 수기로 썼으니까 수기로. 이제는 수기가 아니라 다 컴퓨터상에 있는 거로만 쓰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자가 나온 거를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말로 다시 변환이 됩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가 있고요. 한자를 쓰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잘 쓰지는 않지만 고문서,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법률문서
법률 문서는 우리말인데 그게 한자로 썼을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문서 같은 경우는 한자를 쓰긴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예,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 좀 갖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으니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호 입력하는 거 해볼게요. 기호는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말해요. 특수 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키보드에 있는 글자니까 되게 쉬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컴마도 있고 점도 있고 슬래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호따음표와 세미콜론. 우리 저 상단에 보면 1, 2, 3, 4 숫자 보이시죠? 그 위에 느낌표 뭐 이런 거 있어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제 누르는 거죠. 쉬프트 키 누르고 골뱅이 샵 뭐 이런 거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거. 그러니까 쉬프트라는 키가 있어요. 쉬프트 키. 쉬프트라는 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뜻이 뭐냐면 상승. 위에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상승. 어느 동네를 가다 보니까는요. 그 SH공사 서울하우징에서 임대주택을 이제 마련했는데 단지 이름이 쉬프트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보면서 야, 여기 아파트가 키보드다 그래.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거는 다른 동네보다 여기 살면 내가 좀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적겠지.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쉬프트는 키보드에서 봤거든. 쉬프트. 여기는 아파트가 키보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나서 만약에 제가 그 관련된 회사에서 직책이 높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 거야. 뭐 보금자리 이렇게 써도 좋고 했는데 쉬프트라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 쉬프트 키를 누르고 괄호 열고 닫고 뭐 별표 찾으셨어요? 자, 여기요, 요거.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우리 이제 별표라고 얘기하는데 에스터리스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곱셈기호입니다. 곱셈기호. 우리 컴퓨터에서 곱셈은 별표를 써요. 원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요 곱셈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이거예요. 원래는 육각형. 근데 이걸 별표라고 읽다 보니까 별자처럼 오각형으로 보이는 것 뿐이야.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더하기 빼기는 아시죠? 근데 요기요가 있어. 요기요 이거 슬래시 나눗셈 기호입니다. 나눗셈 기호. 여기가 아니라 요거 나눗셈 기호 슬래시. 컴퓨터에서 우리 생활에서 쓰는 수학적인 기호랑 다른 게 이 곱셈 기호하고 나눗셈 기호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WXY라고 읽죠? 이건 뭐라고 읽어요? 똑같은 대문자로 써드리면 이렇게 이건 3 곱하기 4라고 읽고 이건 WXY라고 읽잖아요. 똑같은 X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는 곱하기라고 읽고 이건 X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뜻이 서로 다르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등장할 때부터 곱하기 기호를 X로 안 쓰고
에스터리스크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눗셈 기호도요, 우리 수학에서 쓰는 이렇게 수평선 찍고 위아래 점 찍는 거, 이거 3번에 써요, 3번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나눗셈 기호로 쓴 거예요. 제가 컴퓨터 배울 때는요, 키보드도 없었어요. 그 종이 있어. OMR 답안지 같은 종이 있어요. 빳빳한 거. 빳빳한 종이에다가, 타자기 같은 데도 얘를 꽂아 놓고요. 이렇게 종이를, 큰 종이가 있어요. 모는 종이처럼 생겨있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 글씨를 써서 이렇게 들이면, 거기 있는 타자수가, 그거를 보고, OMR 답안지에서 타자를 치면 구멍이 펑펑 뚫려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이런 기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면 이 글자 구멍이 펑펑펑 뚫려 나가요. 천공 카드라 그래. 천공 카드. 이렇게 구멍이 뚫려 나가거든. 이렇게. 저희가 저기에다 같이를 쓰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게 1이고 이게 A고 이게 뭐 C고 이제 이 기호를 입력을 해주는 기호예요. 이제 이걸 갖고 사용하다가 키보드라고 하는 기계가 등장한 거지, 나중에. 그러다가 마우스도 등장했지. 이거 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못 해봤어요. 이거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야, 전문가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림 모양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 봐.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조그만 게 뻥뻥 뚫려 나가잖아요. 이 구멍 뚫린 종이를 버리지 않고 베개 속을 만든대, 이거로. 그래서 베개 속을 베개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 되면은 그분은 이제 결혼해도 시집가도 된다라고 하는,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계다 집어넣고 타자기처럼 치면은 거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나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글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홀로리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너 몇 살이니? 그럼 7살, 8살, 남자냐, 여자냐, 어느 동네 하와이에 사는지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와이에 남자가 1명, 여자가 1명, 뭐,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한 7년 내지 8년 걸렸대. 미국 사람들 다 조사하는데. 근데 이 기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한 3, 4년 만에 끝난 거야. 대박이죠.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계청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이런 회사를 차렸어, 회사를. 용산전자상가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주 컴퓨터 역사상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창기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요, 한 35톤. 35톤 정도. 이 건물에 올려놓으면 건물 주저앉아, 안 돼. 1층에다 놓고 하는 거죠. 이게 초창기에 이제 지구상에 등장할 때 이거를 뭘 계산했냐면 원자 핵 반응 분열, 원자탄 같은 거 터지는 거 있죠.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이런 기계로. 그래서 45년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잖아요. 이 컴퓨터로 계산해서 그거를 한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독립이 돼갖고 대한민국이 된 거지. 컴퓨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거야.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건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저 카드 종이는 만져봤는데, 직접 타자기를 두들겨 보지는 않았고, 하여튼 이제 기호가 좀 달랐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달라요, 이거.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라고 썼을까, 이거? 이건 I고, 이거는 1이에요? L이에요? 뭐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I는 이렇게 쓰고, 1은 이렇게 쓰고, L은 이렇게 썼던,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썼어요.
왜냐면 비슷하게 보니까 혼동되거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자, 이거는 P죠. 이거는 D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P야 D야? 헷갈리죠? 그럼 싸움 나가던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건 D야 D. 이건 P고 이건 T. 예전에 다 이런 것도 다 약속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쇄가 책을 봐도 또박또박 써 있지만 그때는 다 수기로 썼거든. 그 종이에다 쓴 거를 이게 드리면 아까 그 카드에다 놓고 타자를 쳐주는 건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들으면 물어보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곱하기인지 X인지도 이것도 맞춰봐야 되고 I인지 L인지 이런 것도 맞춰봐야 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키보드 상에 있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특수문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먼저 볼게요. 미음자. 자, 기역에서부터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얘는 제외고요. 먼저 얘를 하나 눌러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음을 누를게요. 미음을 한번 눌렀어요. 미음을 누르고 딱 띄고 한자키를 눌러요. 한자키를 누르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요. 탭키. 키보드 맨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옆에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요. 이 목록이 펼쳐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말 자음.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그거를 누른다. 두 번째, 한자키를 누른다. 세 번째, 탭키를 누른다.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목록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잖아. 왜 기억 니은이 없잖아. 미국 사람 키보드에는. 교포들이 쓰는 컴퓨터는 우리 키보드를 쓰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못 쓴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써요. 자, 보세요. 리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단위들. 이런 거. 리을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요, 이런 단위들이 있거든. 이런 단위들.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키보드에다 입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찾을 때 쓰는 거죠. 기역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이런 거. 점점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니은은 주로 괄호들이 나와요. 괄호. 쌍따옴표, 헛따옴표 이런 기호들. 요거 혹시 보셨어요? 이런 거? 키보드에는 안 나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두툼한 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나표라고 불러요. 나표. 나표. 이거는 겹나표. 나표는 뭐냐면 옛날 우리 글자 쓸 때 세로 쓰기 했잖아요. 세로 쓰기. 그때 헛따옴표. 얘는 세로 쓰기 할 때 쌍따옴표 열고 닫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열고 닫고 쓰잖아요. 이거는 가로 쓰기고, 이거는 세로 쓰기 할 때 쓰는 거. 나표라고 부르는데, 나표. 그 다음에 히읗자 눌러서 띄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이게 뭐지?
알파, 뭐 알파, 오메가 이런 거 있다 여기. 아티는 이런 거 오메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티읕. 아레아도 있네 여기 아레아. 쌍이읒도 있다. 쌍이읒. 지금은 안 쓰죠. 쌍이읒을 옛날엔 썼나 봐. 키역. 쌍비읍. 옛날 고어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기역을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이게 뭐야? 쌍비읍. 쌍비읍 한자키 누르면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고요. 쌍시옷에 한자키 누르면 뭐 그리스, 헬라어 뭐 이런 건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말도 어려운데 일본어, 러시아 말도 나오긴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 미음 한자키 누르면 거기 이제 화살표라든지 당구장 모양이라든지 전화기 모양 같은 거 이런 거. 이거를 핸드폰에서도 되나요? 핸드폰에서는 다른 데로 갔는데. 카톡에 될려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저런 기회가 핸드폰이 없는 데 많으니까 쓰고 싶겠군요. 카톡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기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기호에는 뭐 하트, 클로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폰에는 없는 게 많아요. 이게 특수 문자 같은 걸 하려면 별도의 기능을 이용해서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글자 입력할 때 일반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기도 해요. 일반 키보드, 이 키보드 있잖아요. 우리 쓰는 키보드를 요 스마트폰 단자 있잖아요. 여기다가 키보드를 연결해서, 아니면 블루투스 같은 거로 연결해서 쓰면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 입력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못 쓰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 원래 방식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엑셀에 가서 삽입. 자, 보시면 삽입에 가면 오른쪽 끝으로 쭉 가보세요. 여기에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키보드 없는 기호를 추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거? 이게 나표, 겸나표 이런 거 보이죠? 이게 일본어인가요? 이런 거 나오니까 내려가다 보면 뭐 순경은 미음, 쌍이응, 꼭지 달린 이응, 순경은 피읍, 쌍히읗, 비읍, 시옷, 디귿 같은 것도 있네. 아래아도 아까 아래아는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원기호 괄호 열고 마 뭐 동글뱅이 기역 니은 디귿 이름 같은 거, 오전 오후 같은 기호들이 있죠. 이런 거 오전 오후 같은 기호들도 이렇게 오전 오후 같은 것도 입력이 가능해요. 오전 오후 같은 것도. 근데 이거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글꼴 중요한 게 글꼴이야. 글꼴을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뭐 견고디, 견명조 이런 거 보이세요? 더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시면 우리말 글꼴 지나서 영어 글꼴 지나면 아마도 저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 얘를 쭉 내려가면 제일 아래쪽에 웹딩스,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같은 거 보이세요? 그 웹딩스를 클릭하면은요, 이게 거미줄 같은 것도 있고요. 거미줄. 공장 그림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변 그림 같은 것도 보이고, 오아시스 같은 거 이런 거. 웹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윙딩스. 가위 모양도 있고요. 캐비넷 모양도 있고요. 윙딩스 2. 전화기 모양 같은 것도 있고요. 윙딩스 3. 여러 가지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기억, 니은, 뭐 위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는 기능이 없었을 시절엔 다 이거로 썼는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 나름대로 글자를 만드는 거야.
이제 그 엑셀에서는 첫 번째 이제 삽입 메뉴 삽입 탭에 가서 삽입 탭에서 이제 기호를 갔죠. 그렇죠? 기호를 갔는데 글꼴 목록에서 웹딩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윙딩스 이런 거, 웹딩스 이런 글꼴들이 있었어. 그렇죠? 이런 글꼴을 선택을 해가지고 글꼴을 선택을 하면 기호 목록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누르고 뭐 한자 키를 누르면 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뭐 제 생상이지만 뭐 그런 방식을 쓸 테고, 영국이나 러시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이태리나 이런 데서는 또 엑셀처럼 이거 쓰겠죠. 원래 있는 기능이 이거니까. 여기 가서 기호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글꼴에 가서 찾으면 이런 기호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뭐 마우스 그림 같은 거 찾아서 쓰면 들어가겠지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도 이렇게 써요. 아래 한글은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거는 미국 제품이잖아. 미국 제품이니까 미국식으로 쓰다가 이게 불편하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능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카톡을 할 수도 있잖아. 컴퓨터에서 카톡을 하기도 하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뜹니다. 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TEL 가로 닫고 그러면 전화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가로 열고 영어로 KS 가로 닫고 한 칸을 띄우면 이게 KS 마크 이렇게 변해요. 이거는 위에 목록에는 없어요. 가로 열고 TM 트레이드 마크. 자, 가로 열었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TEL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면 전화기 모양으로 변해요.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한 칸 띄면 이제 저작권 표시 카피라이트 이게 뜨고요. KS 가로 닫고 한 칸 띄우면 이렇게 KS 기호로 바뀝니다. 되시나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 못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아두면 이런 거지. 남들이 100개 할 때 나는 101개를 알면, 남들이 100개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르는 한두 개 더 알면 기분이 좋거든. 근데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기호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이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기호에서 이렇게 이거를 찾아 쓴 게 아니라, 이걸 찾아 쓴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엑셀이나 이런 데서 그냥 여기다 가로 열고 TEL 가로 닫고 하고 한 칸 띄우고 02에 1, 2, 3, 4에 5, 6, 7, 8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그럼 전화기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전화기 모양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전화기 모양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가로 열고 TEL 가로 닫고 쓰면 이렇게 전화기로 바뀌니까 편하다 이거지.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또 한번 좀 볼게요.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 뭐가 있냐 보면은요. 아까 숫자 같은 거 입력해 봤죠. 숫자. 근데 이제 엑셀에서의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글자가 있죠. 글자는 이제 영어, 한글, 뭐 한자 이렇게 되는 게 글자인데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날짜가 있어요. 날짜.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날짜를 잘못 쓰면 날짜로 계산을 못 해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자, 여기 비어있는데 아무데가요. 자, 아무데나 뭘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뭐로 쓸 거냐면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싶어요. 오늘 날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2월 7일 이렇게 쓰면 이게 날짜가 될까? 날짜가 돼요. 이건 날짜야. 날짜가 돼. 근데 이렇게 일일이 쓰려면 너무 귀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점하고 컴마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엔터 왼쪽 헛다운표 왼쪽에 있는 거. 컨트롤 키랑 세미콜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날짜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나요? 이렇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 날짜예요. 2023년 2월 7일. 요게 세미콜론입니다. 요게 세미콜론. 요게 세미콜론이고 요거는 콜론이에요. 콜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이죠. 컨트롤 콜론. 컨트롤하고 콜론을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날짜와 지금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낯설어요. 그렇죠? 자,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날짜를 입력할 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날짜는 년, 월, 일, 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일은 입력하지 않고요. 날짜만 정하게 쓰면 요일은 바로 변환이 돼요. 자, 2023년이니까 2023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23만 써도 돼요. 빼기 2 빼기 7 23 빼기 2 빼기 7 23에서 2를 빼고 7을 빼라는 계산이 아니라 2023년 2월 7일이라는 뜻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99년 9월 9일이라고 쓰면 1999년이 돼요. 00년 3월 9일 그러면 2000년. 엑셀이 개발된 거는 1900년대 나왔단 말이에요. 1900년대. 1980년대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85년, 88년, 8월 8일이라고 쓰면 1988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2088년을 쓰고 싶다 그러면 2088을 꼭 써야 돼, 이렇게. 2088이라고 쓰면 2088년이고, 그냥 88년 그러면 1988년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굳이 다 쓸 거냐, 앞에 거를 생략하고 쓸 거냐 하는 거 요령이 생기면 이제 돼요. 2월 7일도 이렇게 앞에 공은 빼버려도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초로 되어 있잖아요. 10분초. 10분초를 시 콜론 분 콜론 초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는 생략해도 돼요.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11시 54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AM, PM은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저녁 7시다 그러면 19시가 되겠죠. 19시 30분 그러면 19시 30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한민국 시간은요 24시각제로 씁니다. 이거를 오전 오후로 변환할 수는 있지만 표기할 때는 24시각제로 써야 됩니다. 시분은 반드시 써야 되고 초는 생략하면 00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돼요.
7시 30분 00초 PM 오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지 않아도 알아서 쓰고 나면 그렇게 밖에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11시 54분, 뭐 19시 30분 이런 식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이렇게 글자를 더 살려주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날짜를 집어넣으면 날짜끼리 계산도 돼. 자, 한 달 후에 잔금 입금하세요 라고 하면 한 달 후니까 3월 7일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한 달을 더해주면 3월 7일이 된다거나 한 달을 빼주거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만난 지 100일 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난 지 100일을 더하면 며칠 후가 100일이 되느냐, 언제가 100일 되는 날이냐 계산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제 홈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 며칠이 오늘 며칠 됐다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날짜가 2월 7일이고 제가 88년 11월 11일 날 강의를 시작했는데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88년 11월 11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오늘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날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날짜고 요거는 지금 날짜죠.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엑셀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는이라고 먼저 써야 돼요. 는. 는이 엑셀에서는 명령이에요. 계산 명령. 그리고 큰 날짜를 클릭해. 큰 날짜를 클릭해. 빼기 작은 날짜. 12,506일 딱 나와. 날짜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는하고 12,506일을 더하면 12,506일 뒤에는 요 날짜가 된다는 거죠. 날짜를 계산하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다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하는 거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날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입력하는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숫자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넓어져요. 알아서 숫자가. 숫자 칸이 넓어져요. 아까는 요만큼 여기 아니라 요 정도 됐었거든. 요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비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무제한 넓어지진 않아요. 이때 내가 일인적으로 너비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너무 너비가 넓어지면 불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숫자를 입력하면 언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20자리 입력했거든. 20자리 입력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20자리 입력했는데 분명히 뒤에는 0으로 찍혔죠. 제가 아까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을 20자리 썼는데 여기가 다 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15자리까지 정확히 나오고 그 나머지는 여기가 오차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해.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게 20자리면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그렇죠? 1000만 단위가 8자리고 억 단위가 9자리 숫자인데 20자리면 뭐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아까 이제 빠르게 입력하는 거 날짜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해볼 거냐면요. 빠르게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빠르게 입력하는 거. 자료를
빠르게 입력하기. 이거를 우린 자동 채우기라 그래. 자동 채우기. 뭐 해볼게요, 같이. 자, 엑셀에서 자, 블럭을 잡아서 지워버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여기가 4층이죠, 4층. 4층이라고 썼어요, 4층. 4층이라고 쓰면 잘 보시면 이게 셀이에요, 셀. 요거 십자가처럼 돌아다니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마우스 포인터라고 부르죠? 그럼 보시면 제가 이제 클릭할 때마다 녹색 사각 틀이 돌아다니죠, 이렇게요. 얘를 셀 포인터라 그래, 셀 포인터. 셀 포인터인데, 이 셀 포인터를 자세히 보시면, 녹색으로 완전히 칠해진 게 오른쪽 끝에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 개의 블럭을 잡아도 오른쪽 모서리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자, 보시면 녹색 테두리를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사방 화살표로 변해요. 이때 사방 화살표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은요, 이동이 됩니다. 사방 테두리 있잖아요. 사방 테두리. 이때 마우스로 얘를 누르고 지나가면은요, 이동이 돼요. 이동. 데이터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넓은 더하기 표시, 십자가 표시가 되죠. 이때는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 모서리 점 있잖아요. 점에다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 표시가 되죠. 그렇죠. 이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아래로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해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요. 숫자가 증가되죠. 숫자가 증가돼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여기다 월요일이라고 써볼게요. 월요일이라고 써볼게요. 옆에서 월요일이라고 써볼 거예요. 월요일이라고 써보고 여기 있는 조절점 옆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요, 이제 일요일이 처음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하고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오늘은 2월이죠. 2월 옆에다 써볼게요. 2월이라고 쓰고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로 monday니까 제가 monday라고 써볼게요. monday. 영어로 monday라고 쓸 거예요. monday라고 쓰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영어도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오늘 월요일이 아니지? 투스데이지? 요일도 변하고요. 월도 변하고요. 우리 갑을병정 있잖아요. 갑을병정. 갑자년 이렇게 이제 갑자라고 쓰고 나면 60갑자가 다 돼요. 갑을병정,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다 돼요. 60갑자도 자동으로 다 되고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기준을, 이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부서가 있잖아. 부서. 인사과, 뭐 그 다음에 총무과, 영업부 이렇게 부서들도 마음대로 여기다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요. 편한 대로. 오늘 날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오늘 날짜 23년 2월 7일 이렇게. 이 날짜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는데요. 자동 채우기 쭉 하면 날짜가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하루씩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보시면은
자동 체결을 하고 나면은요, 제일 아래를 보셔야 돼요. 아래. 여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뭐가 이렇게 뭐 하나 생겼어요. 자동 체결 옵션이라고 생겼거든요. 여기 눌러보면 또 다른 메뉴가 있어요. 연속으로 채울 건지 월 단위로 채워라 그러면 이게 월로 변해요. 월로. 2월 7일 선물 7일 이렇게. 이거를 가서 연 단위로 바꿔라 그러면 연도가 바뀌어요. 연도가. 그 다음에 평일 단위로 채워라 그러면 평일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오늘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11일, 12일이 안 보이죠? 이거 월요일이야. 평일만 간 거.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이제 월, 화 이렇게 평일 단위로 가는 거고요. 연속 데이터로 가라 그러면 이제 하루씩 차이가 나죠. 하루씩. 옆에다 숫자를 써볼 거예요. 제가 1 쓰고요. 1 쓰고 여기다가 3 쓸 거예요. 1. 3. (1하고) (3을) 썼어요. 3. 근데 이 3이 간혹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1월 3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날짜를 썼던 자리야. 여기다가 이 지금 날짜잖아요. 날짜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500이라고 쓰면은요. 날짜로 변해 500이. 여기다가 만을 쓰면 이렇게 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숫자에서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 숫자가 1이에요. 숫자에서는 1. 날짜에서는 날짜도 기준 날짜가 1인데 1900년 1월 1일 1900년 1월 1일이 날짜 기준점입니다. 그럼 2 하면 어떻게 돼? 1월 2일이지. 그럼 32 하면 어떻게 돼? 32 2월 1일이지. 32일 지났으니까 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35일 지났으면 2월 4일이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100일 지나면 4월 9일이야. 그러니까 날짜에서 날짜를 아까 더하고 빼고 했잖아요. 엑셀은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보기 싫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눌러주면 숫자가 돼요. 숫자를 눌러 여기 표시 형식에 가면 숫자로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여기다 2라고 3을 썼는데 아까는 하나만 갖고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건데 보세요. 2개를 블럭 잡아. 2개. 2라고 3을 1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2개가 블럭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밑으로 훑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2개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점 있잖아요. 점을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하면 2라고 3이 2 차이 나잖아. 2. 그러니까 밑으로 다 2씩 차이가 나지. 13못7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10을 쓰고 20을 썼어. 이렇게. 그러면 2개 10씩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은 그 얇은 더하기 그 여기 점. 근데 이거를 하나만 갖고 사용했을 때는 복사가 돼. 이렇게 복사가. 여기 가서 옵션에 가서 연속으로 바꿔라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2개 했을 때 2개. 2개 했을 때는 요 차이만큼 변해. 차이만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속으로 복사해라 그러면 12, 10, 12, 10, 12, 10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선생님 10분이나 오버됐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한 건 마무리 지면은요. 보세요.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걔를 계산 및 분석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때 이제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글자를 입력하고 하는데 한자로 변환하는 거는 한글을 먼저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른다고 그랬고 특수 문자는 우리말 자음키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그 중에서 고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은 숫자나 날짜들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다 오늘 배우려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늘려야 돼요. 그렇죠?
다음 시간엔 뭐를 배우실 거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 2, 3, 4 써보고 여기다 날짜 써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적표 같은 걸 만들어 봐야지. 성적표. 1학년 1번 홍길동 뭐 국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이런 거 입력해서 합격 평균 같은 것도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